개인회생 하면 실제로 이의신청 많이 들어와요. 대응만 잘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대응을 아예 안 하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.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댓글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. 네. 댓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채권자 쪽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네. 기각을 시키겠다라고 누가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걱정이다라는 글이 있었거든요. 예, 그런 댓글 저도 가끔 봅니다. 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. 개인회생하면 실제로 이의신청 많이 들어와요.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의신청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의신청. 예,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과연 채권자가 이의신청했다고 기각까지 시킬 수 있을까요?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원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채권자 이의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? 예, 이의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.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하셔서 보전공고 절차를 거친 후에 개시결정이라는 걸 받잖아요. 개시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이라는 게 오는데 거기에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서 날짜를 딱 찍어서 기재를 해서 보내주세요. 보통은 개시결정 받고 나서 채권자들한테 송달이 나가죠. 그때부터 해서 한 달 정도,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. 그 안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?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사실 뭐 법원에서 볼 때 사기회생이다 이런 게 증명이 되는 내용으로 들어오는 게 이의신청이 맞죠. 원래 이의신청의 의미는. 그런데 대부분의 이의신청은 그런 내용의 이의신청은 없어요. 뭐 기각시켜달라 이런 이의신청도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아주 간단한 이의신청들이 많이 들어와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이 잘못됐으니까 기각시켜달라 이런 이의신청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 채권자한테 네. 들어오는 이의신청 좀 많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이의신청 많이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돼요. 간단한 이의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그 대리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그 신청하시는 의뢰인분들한테 전혀 연락도 안 드리고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의신청들이 정말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게 개인회생을 내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이 양도돼서 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겠죠.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채권자 명을 변경해달라는 이의신청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그 보증이 있는 경우, 예를 들어서 내가 햇살론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받았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서 보증을 다 서게 되거든요. 근데 중간에 개인회생 진행 중에 보증기관이 은행에 돈을 갚아준 거예요. 그때도 채권자가 바뀌잖아요. 이때도 채권자를 바꿔달라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요. 그리고 또 흔한 것이 채권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금액을 수정해달라는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.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. 그냥 변경해주세요라고 그냥 말하는 정도라서 뭐 사무실에서 여러분한테 연락도 안 드리고 알아서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.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의신청이다라고 말씀을 네네네.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이의신청도 있는 거죠? 문제가 되는 이의신청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의신청들 있어요.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보험회사에서 이의신청 꾸준하게 많이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. 네.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 또 보험 계약을 하고 있어서 해약 환급금 같은 게 잔뜩 있는 거죠.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해약하게 해달라. 그래서 그 해약한 환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.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. 이런 내용으로 꾸준하게 이의신청 많이 들어오거든요. 이거 답변서 제출해야 되거든요.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실에서 이제 의뢰인께 연락을 드려서 상의를 조금 하긴 하죠. 하지만 그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부분 그게 의례적으로 들어오는 이의신청 중에 하나라서 답변할 내용을 이미 다 문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.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의신청은 채권기관들이
이분 너무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. 그래서 사용처도 뭐 도박이라든가 사치 낭비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이런 데 많이 쓴 것 같다. 그래서 이거는 개인회생 신청의 남용이다. 대출을 최근에 받아가지고 다 엉뚱한 데 쓰고 이거를 탕감해달라고 신청하는 거는 안 된다.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경우들 가끔 있거든요. 이때는 대응을 해줘야죠. 그래서 법원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연락드려서 실제로 대출을 왜 받게 됐는지 그 돈은 어디에 주로 쓰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뭐 답변서를 같이 작성하게 되죠. 그럼 채권자의 이의 신청으로 이 네.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?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제가 개인회생 수천 건을 했잖아요. 지금 19년 동안. 네. 근데 채권자 이의 신청으로 기각됐던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하나도.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대응만 잘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대응을 아예 안 하면 안 돼요. 법원에서 채권자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채무자한테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이 오죠. 그래서 송달이 다 옵니다.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한 거는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좀 내용이 있는 대응해야 되는 이의 신청은 대리인 사무실과 잘 상의하셔서 적정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. 오늘은 이의 신청으로 과연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. 혹시나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